할만해요? 쉽지 않죠. 이게 그 논술 파인할 때 논술 준비를 안 하다가 뭐 저 인하대 의예과를 갈게요 등등, 오늘 학생들 처음 할 때 이걸 먼저 꺼내서 설명을 먼저 해요. 수능이랑 논술의 괴리가 극심한 단원이에요. 이게 해봐서 알겠지만 이상하죠. 지금 잘 어색하잖아요. 극심한 단원이라서 진짜 어색한데 뭐 해보자고요. 하다 보면 되겠지. 근데 얘는 두 개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랑 미분을 쳤을 때 같다 해놓고 나오면 2분의 x1 더하기 x2가 나올 거예요. 생략할게요. 그거는 여기가 2분의 x1 더하기 x2예요. 일단 첫 번째 코스, 저 삼각형의 넓이는 구했냐, 이거부터 이제 문제가 될 것 같거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여기를 D라고 합시다. 삼각형 ABC 이 넓이는 삼각형 ACD랑 삼각형 BCD랑 두 개를 합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 보입니다. 왜 그렇게 잡았는데요? 일단 요놈의 변을 왼쪽 삼각형이랑 오른쪽 삼각형이 똑같이 끼고 있어요. 끼고 있고요. 높이는요, 너 일로 와. 높이는 여기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요. 근데 높이의 총 합이 x2 빼기 x1이잖아요. 그러니까 넓이 표현하기가 어려울 것 같진 않은 거지. 얘가 이렇게 되겠네. 2분의 1에다 CD의 길이, 여기에다가 높이가 이제 x2 빼기 x1이니까 x2 빼기 x1으로 결정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돼요. CD의 길이는 또 어떻게 구할 거냐? 또 이제 얘는 쉬워. 평균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나올 거니까 이거 너를 집어넣은 함수값에서 여기를 집어넣은 함수값을 계산하면 되겠구나 하면 계산이 복잡해요. 이 직선의 방식을 구해서 이걸 넣자니 이제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지. 중점이라면서요. 그러면 이제 뿅 연결을 해요. 여기가 같잖아요. 너도 같죠? 이렇게 쭉 가요. 이것도 같네요. 어떻게 도형 이해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거의 함수값이랑 이거의 함수값의 평균값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CD의 길이를 얘를 집어넣은 함수값을 먼저 따지고 4 빼기 2분의, 요즘에 수능 경향이죠. 중학교 도형 중요해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거의 제곱 중괄호 쳐야 되나? 여기다 빼요. 빼게 되면 이거의 함수값이랑 이거의 함수값의 평균이잖아요. 그 평균을 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가로치고 4 빼기 2분의 x1의 제곱 x2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될 거예요. 어떻게 수식은 이해되시죠? 이렇게 풀잖아요. 풀면 뭐가 나오냐면 8분의 1에 x2 빼기 x1의 세제곱 요렇게 나와요. 여기까지는 구하셨나요? 아니야. 지금 쓰고 있는 걸 보니까 구하지 못했어. 이렇게 나와요. 흐름은 보이시죠? 이게 됐어요.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면, 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주목할 지점은 여긴 거라는 거지. x2 빼기 x1 여기를 주목하자는 거예요. 이거의 거리만 네가 알면 넓이 구할 수 있어,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알았어, 너는 그렇게 되는구나. 그럼 처음에 나온 삼각형의 넓이를 S1이라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초반에 설명을 드렸듯 여기 선과 평행인 접선을 생각해서 요렇게 만들면 삼각형이 나올 것이고, 여기를 2라 하고, 또 너랑 평행인 접선을 그어서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너는 F가 나올 것이고, 요렇게. 요때 요 한 조각의 넓이를 S2라고 할 거예요. S2. 이렇게 생각해 볼 거예요. 그러면 S1이 있는데 S2가 두 개 있는 것이고, 그 다음 거를 S3라고 하면 S3는 하나, 둘, 셋, 넷, 네 개 있잖아요. 두 개씩 분할이 되는 거니까 2의 제곱계가 있어서 요렇게 있고,
이렇게 무한급수의 합으로 펼쳐질 거라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제 이슈는 요걸 구해야 되네. S2가 뭘까? 널 구해야 되잖아. 여기를 주목해 보면 두 점의 x좌표의 차가 주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얘도 너하고 너의 차를 주목하면 되겠죠. 그죠? 너에서 너의 차를 주목해. 주목하면 에서 이걸 빼게 되면 2분의 x2 빼기 x1 이렇게 되죠. 걔를 세제곱하고, 그러니까 미리 계산을 해놨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하면 이 말 써놓고 바로 써도 돼요. 채점하는 사람을 좀 편하게 해주세요. 거기다가 8분의 1을 곱하면 되지. 그게 S2의 넓이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얘를 계산했더니 여기가 8이잖아요. 8의 제곱분의 1 곱하기 x2 빼기 x1 이렇게 되겠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면 여기에서 두 배를 하라 그랬거든. 두 배를 하라 그랬으니까 두 배를 하게 되면 4분의 1 S1이 나오겠네요. 인정? 여기도 두 배 칠 거니까요. 두 배 치게 되면 4분의 1 곱하기 8분의 1 거시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네. 여기를 또 이제 하러 가요. S3는 뭔 거냐? 그거네요. 세제곱은 너 어디다 팔아먹었니? 이렇게 되겠죠.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S3도 나올 텐데요. S3는 8의 세제곱분의 1 x2 빼기 x1 너의 세제곱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죠. 해보면요. 그러면 거기다가 2의 제곱을 곱했어요. 2의 제곱을 곱했으면 여기다가 또 4분의 1을 곱하는 형태가 나오게 되는, 그렇게 되겠죠. 아, 됐어. 그러면 너는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을 계산하면 그 뭐냐, 그 S1 어디였어? 너잖아. 8분의 1에 x2 빼기 x1 너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분모가 이제 4분의 3이니까 분모 분자에 뭐 8 같은 걸 곱해 보면 이제 뭐 되겠죠. 6분의 1 x2 빼기 x1 너의 세제곱, 이게 무한급수의 합이에요. 근데 무한급수의 합인데 이 무한급수의 합을 구했다는 것 자체가 무한대로 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이 부분의 넓이로 근사가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직접 구해야 될 거는 이 부분의 넓이인데 x1이 언제냐면 x1이 마이너스 2일 때고 x2가 2일 때인 상태가 되는 거니까 여기다 집어넣고 계산하면 되겠네요. 6분의 1에다가 x2는 2고 x1이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가 되고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네. 이거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죠. 지나니까 또 별게 아니죠. 항상 지나고 나면 별게 아니에요. 첫 번째, 이 넓이 구하는 거에서 좀 삽질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중학교 도형으로 풀면 되는데 또 직선의 방식을 세워서 함수값을 뭐 구하고 이런 짓을 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S1, S2, S3 같은 거를 써서 무한급수합으로 표현하는 것이 어색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계율을 잘 잡아야 되는 거죠. 넓이를 구해놓고 x1이 마이너스 2일 때 x2가 2일 때 그런 상태를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서술해내는 상태가 됩니다. 자, 정리가 되셨으면 12-6번을 잠깐 보시죠. 혹시 이 문제에서 제시된 방법 말고 이거 극한 계산하라 그러면 구할 수 있어요? 로피탈 봉인하고 에이 로피탈 하면 되죠 이러지 말고, 내가 봤거든. 그 답안 쓰라 그랬는데 저거 이용하지 않고 모르겠으니까 그냥 아는 걸 쓸 수 있죠. 그냥 극한을 계산한 친구도 있었어요. 작년 친구긴 한데 그래도 논리적으로 잘 쓰긴 했더라고요. 자, 우리 생각해볼까? 어쨌든 극한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안 가고 극한값만 구한 거예요. 다른 방법을 써서. 그러면 답 점수만 받는 거예요. 1점? 2점?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좋은 답은 아닙니다. 그것도 좀 공부가 될 것 같아서 그거 한번 해보죠. 세타가 0 오른쪽에 갈 때 세타 세제곱분의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극한은
x는 어떻게 구할 거냐? 수능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제가 제시하는 방법이 등장된 수능 3점짜리 문제가 있어요. 각색을 좀 해드릴게요. x가 0 오른쪽에 가는데 잠깐만 뭐가 더 크지? 탄젠트가 더 크잖아. 2의 탄젠트 x제곱 계산 좀 편리하게 하려고 좀 간단한 것으로 바꿀게요. 원출처 문제에서는 얘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게 1 빼기 탄젠트 이게 1 빼기 사인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극한 거래요. 어떻게 할래요? 씹어요. 씹을 거야. 수능 문제라고. 식을 변형해서 푸는 방법도 있지만 평균값 정리를 써서 푸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기분이 안 좋군요. 자, 평균값 정리요.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서 쓰는 거예요. 맞죠? 함수 설계가 좀 피곤하다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2의 x제곱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얘는 미분이 가능한 함수예요. 주어진 상태는 x가 0 오른쪽으로 갔죠. f의 탄젠트 x 빼기 f의 사인 x 탄젠트 x에서 사인 x를 뺀 이런 상태가 돼요. x가 0 오른쪽에 가게 되는. 여기를 쳐다보면은 얘는 사인 x에서부터 탄젠트 x까지 뭔가 평균 변화를 친 느낌이죠. 평균 변화를 친 느낌이에요. 아, 그래? 그러면 네모박스 너를 좀 주목해보자.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f'C로 대체가 될 텐데 이 C라는 것은 주어진 구간에서 보면 그 개형을 잘 생각해 보세요. 사인이 여기 있고 탄젠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오른쪽에 가면 탄젠트가 사인보다 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C가 사인 X보다는 크고 탄젠트 X보다는 작다. 이런 범위가 나올 거예요.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요. 이걸로 빠르게 대체가 된다는 거죠. 또 X가 0 오른쪽에 가겠다는 것은 X가 0 오른쪽에 간다는 얘기는 이게 0으로 죽고 이게 0으로 죽을 거니까 극한과 부등식과 관계에서 얘가 0으로 죽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C가 0 오른쪽으로 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너의 극한을 구하는데 원래는 이렇게 붙는 거지. X가 0 오른쪽에 갔습니다. 이렇게 할 예정인데 C가 0 오른쪽에 가는 거니까 C가 0 오른쪽에 갔어요. F'C의 극한을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돼요.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F'X를 구해요. 수능 문제야. 대단한 거 푸는 거 아닌데? 이거잖아요. 이거니까 네가 2의 C제곱이 되는 거야. C가 0 오른쪽에 간대. 그러면 1이 되겠네. 이렇게 구했던 기출문제를 본 적이 있어요. 1 빼기 탄젠트 1 빼기 사인으로 나왔던 3점이었어요. 그 계산으로 그냥 수식 변형하는 거 하는 것도 되긴 되는데 그것보다 평균값 정리가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됐죠? 그래. 평균값 정리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서 쓸 수 있고 함수를 설계하는 것이 조금 피곤해. 그래서 씁니다. 함수 설계가 필요하다. 우리 개념 정리할 때 충실히 했었었죠. 걔를 이용해서 하고 싶어요. 예요? 근데 이것도 좀 공부가 필요한데 지워요. 뭘 어떻게 할 건데? 0분의 0 꼴이라는 건 알고 있으니까요. 야, 다 조졌냐? 그러지 마라. 아마 그 재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함수의 활용이란 적분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기말고사 시험 범위이고 수능 준비할 때도 워낙에 좀 중요한 파트니까 겸사겸사 fx를 설계를 할게요. 세타 세제곱을 때려 넣을 거니까 x의 3분의 1제곱 빼기 사인 x의 3분의 1제곱이라는 함수를 설계할게요. 또 질문이 있는데요. 이 함수 실수 전범위에서 미분이 다 가능한가요? 아니야 그랬으면 잘했어요. 얘가 세제곱근 함수거든요. 세제곱근 함수는 y는 x 세제곱이라는 함수의 역함수예요. 그러니까 y는 x 세제곱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여기서 미분계수가 제로인 놈이에요. 얘 역함수를 구해보면 y는 x 대칭일 거니까 이렇게 돼서 아이씨 너무 좀 험하게 그렸나요? 이렇게 생긴단 말이죠. 근데 x는 0에서 미분계수가 무한대예요. 이게 0인데 꺾어봐 무한대잖아. 그러니까 미분은 안 되는 거예요. 미분계수가 없으니까요. 되죠?
그러니까 x가 0만 아니라면 미분이 항상 가능한 함수인 거죠. 근데 여기 지금 보면 극한을 0 오른쪽으로 보낼 상태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걸 알아요. 0만 아니면 되니까. 됐죠? 일단 그거를 착안하시고. 어쨌든 얘는 x가 0이 아닐 때는 얘가 미분한 건 얘도 가능하고 얘도 가능한 거니까 미분이 가능한 함수예요. 그 너는 가만히 있어보자. 세타가 0 오른쪽에 갔어요. 얘는 f의 세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타의 세제곱? 아니잖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이렇게 되는 거겠네요. 그래. 그럼 얘는 뭐 이거를 쓰지 뭐. 이렇게. 여기에서 함수값은 정의가 다 잘 돼 있으니까요. 0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 표현은 f형은 0이니까요. 얘는 가만히 있어봐. 그럼 너도 뭔가 평균값 정리를 쓰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뭐야 평균값 정리가?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이런 뜻이니까 얘가 f 프라임 뭐로 바꿀 수 있냐면 c로 뭔가 대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됐죠? c는 어디에 있냐면 0에서부터 세타 세제곱 사이에 있는 거예요. 세타가 0 오른쪽에 간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미분해서 처리할 수 있겠다. f 프라임 x를 해요. 3분의 1 x에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1 뺀 거니까 빼기 코사인에 x의 3분의 1제곱을 쓰시고 뒤에다 쓸게요. 3분의 1에 x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이렇게 할 수 있겠네. 그럼 너는 3분의 1에 이렇게 쓰시고 1 빼기 코사인 x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미분이 되겠네. 맞죠? 그래요. 그 f'C였으니까 f'C는 C를 넣을 거거든. 3분의 1에 이렇게 되고 1 마이너스 코사인 C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예요. 여기다 대고 세타를 0 오른쪽에 보냈어요. 세타를 0 오른쪽에 보내면 여기 있는 부등식 때문에 C 또한 0 오른쪽에 간다는 걸 알 수 있죠. 맞죠? 결국 쟤를 구하라는 얘기는 여기에 극한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리미트 C가 0 오른쪽에 가는 이거의 극한을 구해야지로 바뀌어요. 일 마코 분모에다가 1 마이너스 코사인 x가 있으면 x제곱을 박아야 수렴하는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보면 C의 3분의 1제곱의 제곱을 박아야 수렴하는 놈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얘가 얘잖아요. 얘가 얘니까 앞을 지우고 이렇게 충분히 쓸 수 있겠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놈은 2분의 1로 수렴하고 너는 3분의 1로 수렴할 거니까 답은 6분의 1이구나 라고 구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되죠? 잠깐 메모해 보세요. 답은 6분의 1이라는 거예요. 수능은 풀 때 던, 논술을 할 때 던, 뭐 평균값 정리 쓰는 것은 우리가 좀 열심히 해야 될 기본적인 소양 아닙니까? 그래 뭐 넌 됐는데 이거 어쩌려는 거야. 그러게. 나름 문제에서 힌트를 좀 줬어요. 무한급수의 합으로 표현하라. 거기서 힌트를 좀 줬죠. 어떻게 식은 잘 쓰셨어요 이거? 아니야. 잘 못 썼어. 안 되는 거야. 아까 내가 힌트를 준다고 줬는데 도움이 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 뭐 이런 느낌이죠. 일단 첫 번째 S세타를 만들어 보자. 여기 왼쪽 좀 지울게. 쓰고 있나? 알았어. S세타는 2분의 1 R제곱 세마 싸니까 세타 빼기 사인 세타 이렇게 결정이 돼. 그래서 극한을 구하는데 여기까지는 온 거죠. 세타가 0 오른쪽에 갔지?
세타 세제곱이 됐네. 세마사가 2S 세타니까 이렇게 돼서 여기 있는 너를 뭐 적당히 좀 잘 표현해 보자. 이게 관건인가 봐요. 근데 S세타를 T세타로 나타나는 게 분명하니까 T세타를 뭐 구해야지 뭐. T세타를 구해야 되는데 일단 중점이라고 했으므로 이렇게 연결을 해요. 그럼 여기 2분의 세타고요. 여기도 2분의 세타예요. T세타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이 부분의 길이부터 구하자. 너는 사인 2분의 세타예요.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는 끝난 거네요. 2 사인 2분의 세타 이러면 되니까요. 그 다음 얘는요 코사인 2분의 세타예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높이였으니까 이 부분의 길이가 필요했죠. 이 부분의 길이는 1 빼기 요것도 반지름이니까요. 1 빼기 코사인 2분의 세타예요. 그래서 T세타를 구해요. T세타는 여기 2배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요. 그러니까 사인 2분의 세타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세타 이렇게 결정이 되겠네요. 괜찮아요? 그렇네요. 얘는 했어요. 그래 그 다음은 어떻게 할 생각인데 이렇게 할 생각이에요. 여기도 얘 나도 부채꼴이라 이거지. 형 나도 부채꼴이야. 반지름이 1인 부채꼴입니다. 다만 각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 이 부채꼴에서도 마찬가지 짓을 하겠다는 거지. 중점을 잡아서 삼각형을 만들고 중점을 잡아서 삼각형을 만들고 요 짓을 하겠다는 거예요. 같은 게 반복이 되는 거죠. 반지름의 길이는 똑같은데 중심각만 절반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태가 돼서 그러면 그 넓이는 이렇게 하자는 거지. T의 2분의 세타라고 칭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겠네요. 맞죠? 그게 두 개 있다는 건 기억하시고 그 T의 2분의 세타는 여기 위에 T세타 구했잖아요. 세타 대신에 2분의 세타를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세타 대신 2분의 세타를 대입하면 사인 2의 제곱분의 세타 곱하기 1 빼기 코사인 2의 제곱분의 세타 이렇게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나열이 되겠구나. 그 다음 거는 또 4분의 세타 할 거 아니에요. 2의 제곱분의 세타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겠는데 이건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구할 그 S세타는 이런 식일 거예요. T세타 하나 있고 T의 2분의 세타가 있는데 걔가 두 개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T의 2의 제곱분의 세타가 있는데 걔는 2의 제곱계가 있네요. 얘가 열심히 합해지면 됩니다. 무한대로 가게 되면요 그거의 넓이를 수렴하겠네요.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네. 여기를 표현해야 되거든. 왼쪽으로 갈게 이제. 그래? 그럼 그거 쓰면 되잖아. 써야지. 오이씨 써야지. 피곤하겠는데? 그 S세타는 바로 시그마 쓸까요?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첫 번째 항은 2의 0제곱이고요. 두 번째 항은 2의 1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2의 n-1제곱 요게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t에 일단 이렇게 쓸게요. t에 2의 n-1제곱분의 세타 요런 식으로 결정이 되겠네. 그냥 저거 그냥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썼어요. 그래? 좀 더 가봅시다.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2의 n-1제곱에다가 t의 2의 n제곱분의 세타니까 저기 있는 식에다가 때려 넣으면 되겠네. 사인 n 대신에 2의 n-1제곱분의 세타를 집어넣는 거니까 여기 2분의 세타인 걸 감안해 보면 2의 n제곱분의 세타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고 곱하기 똑같겠지 뭐 1 빼기 코사인의 2의 n제곱분의 세타 이렇게 결정이 되겠구나. 이게 S세타였어요. 이게 S세타였는데 우리가 구할 거는 ES세타가 분자에 처박혀 있는 거라서 ES세타가 필요한 상태였죠. 여기는 n제곱이 될 거고 여기는 n제곱이 될 거고 여기에 있는 게 분자에 있는 거예요. 맞죠?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가 이제 분자예요.
그래? 근데 이제 분자를 구했으니까 세타 세제곱을 밑에 박아놓고 리미트를 뿌려서 여기다가 리미트를 뿌릴 생각이에요. 세타가 0 오른쪽에 가겠구나. 이제 이걸 계산해야 돼요. 어떻게 형식까지는 괜찮으세요? 여기까지 됐어요. 아 그래. 나 아까 제시문처럼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게 뭐냐면 이중극한 생각하지 마시고 리미트를 먼저 하고 시그마를 바깥으로 빼도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했어요. 그럼 이제 극한 문제로 바뀐 거라서 대충 0분의 0꼴인 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사인부터 처리를 합시다. 사인에 이중극한이라는 말은 올바른 표현이 아니니까 괜히 좀 아는 척하지 마시고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여기 밑에 이걸 박으시고 여기 x가 들어오면 x가 있어야 수렴할 테니까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코사인 2의 n제곱분의 세타가 있죠? 가로쳐 드릴까요? 이렇게 있으면 이게 x가 있으면 x제곱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2의 n제곱분의 세타의 제곱이 들어와야 리미트를 붙이면 수렴하는 놈이에요. 근데 분모의 상황을 보면 여기가 이제 세타 세제곱이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없던 게 생긴 거잖아요. 세타 세제곱을 분모에 박았잖아요. 그래? 근데 아까 우리가 썼던 식을 보면 애초에 분모에 세타 세제곱이 들어가 있는 거라서 얘는 이미 처리가 된 상태예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걸 쳐다보면 2의 n제곱분의 1이랑 4의 n제곱분의 1이랑 곱한 거니까 8의 n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오죠. 분모원 쳐다보면 그냥 8의 n제곱이죠. 8의 n제곱이니까 여기다 대고 이 분모에다가 8의 n제곱을 다시 곱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8의 n제곱 다시 곱해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 2의 n제곱이 분자에 살아있죠. 살아있는 거니까 그럼 여기는 8의 n제곱분의 2의 n제곱이니까 4분의 1의 n제곱이 될 거라는 느낌이 확 들어요. 맞죠? 아 그러네요. 그러면 이렇게 식을 정리했으면 이쪽으로 가면 되겠네. 그 리미트 세타가 0 오른쪽에 아까 그 제시문을 활용해서 한 번 더 쓸게요. 사인에 2의 n제곱분의 세타 2의 n제곱분의 이거 다 보여주셔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거 꼴맞춤 하시는 거 보여주셔야 됩니다. 뭐 테일러 곱슬 쓴다거나 근사를 친다거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꼴만 맞춰주면 다 알아먹어요. 이렇게 가시고 어차피 수렴할 거니까요. 곱하기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4분의 1의 n제곱이라고 쓰면 완성. 됐지?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1이고 아이고 얘는 2분의 1이고 근데 너는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이니까 4분의 1을 해서 이거 계산하면 답이겠구나. 뭐 그렇게 6분의 1인가요?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메모해보세요. 첫 번째 문제도 그렇고 두 번째 문제도 그렇고 얻어갈 것이 좀 많은 문제들이에요. 두 번째 문제에서는 특히나 그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구하는 것도 아셔야 될 것 같고 얘도 병행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6분의 1 여기 구했잖아요. 평균값 정리로요. 한 걸음 더 나가볼까요? 이 함수 대칭성이 있나요? 있어요. 아이고 원점 대칭 이거 원점 대칭 우리는 원점 대칭 마이너스 세타를 넣는 순간 마이너스 베타 갖고 나오잖아요. 원점 대칭이니까 오른쪽에 갈 때 6분의 1이면 왼쪽으로 갈 때도 6분의 1일걸요? 대칭성에 의하여 이런 말을 쓰면 되겠죠. 그러면 얘도 6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되죠? 그것도 메모해 놓으세요. 공부할 게 많아요. 하다 보면요. 힘들었죠? 10분 쉬어요.
자, 해보자고. 반지름이 1인 원위에 그랬으니까 원의 넓이는 파인데 원의 넓이 구하세요 그랬어요. 파이 이러면 되죠. 대체 상황은 이제 이해되셨을 거고, 이런 모양을 이용해서 열심히 계산을 해보려는 것 같아요. 여기서 뭐 첫 번째 것도 이렇게 나올 것이고, 두 번째 것도 이렇게 나올 것이고, 뭐 세 번째 것도 이렇게 나올 것이고, 이런 것들 쭈루룩 다 합하면 뭐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은 들 수 있어요. 근데 부채꼴의 넓이 공식을 쓰지 말라 그랬으니까 어떤 방향으로 갈 생각이냐면, 얘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열심히 막 합하는데 등분의 횟수를 많이 늘리면 걔가 근사가 될 거라서 원의 넓이가 되겠구나, 이런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삼각형 P0 PK 빼기 1 PK 너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부터 보자고. 2n 등분을 했어. 그랬으니까 여기 중심각이랑 연결을 해보자. 여기 중심각이랑 연결을 해보자. 이렇게 2n 등분을 했어. 2n 등분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파이까지를 보면 n 등분을 한 것과 마찬가지죠. 전체를 2n 등분 했으니까요. n 등분한 것과 마찬가지라서 여기는 n분의 파이일 텐데. 인정? n분의 파이예요. 삼각형 넓이를 구하러 갈 거니까요. 근데 이 호를 품고 있는 중심각이 n분의 파이니까 원주각은 절반을 쳐서 여기는 2n분의 파이예요. 그래서 2분의 1 AB 사인 세타를 하기 위한 밑작업을 지금 했죠. 두 번째요. 두 번째는 이변의 길이를 구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첫 번째 PP0 P0 PK 너의 길이를 구할 거예요. 근데 좀 느낌이 여기는 P0 PK인데 여기는 P0 PK 빼기 1이다 보니까 얘를 식으로 표현하면 위에 건 뭔가 자동으로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아래 거를 좀 집중적으로 좀 잘 구해보도록 하려고요. 그러면 원위의 점이 떴으니까 네가 해야 될 행동은 지름의 원주각은 90도니까 이렇게 연결을 해서 여기는 90도라는 걸 알아요. 이렇게. 그 파란색의 길이를 구하려면 여기의 길이가 2다 보니까 하트를 구해내거나 스타를 구해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트를 구해내면 2 사인 하트로 계산할 수 있고요. 스타를 구해내면 2 코사인 스타 이렇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각만 찾으면 되겠는데요. 하트를 구하거나 스타를 구하거나. 그럼 스타를 구하기로 일단 마음을 먹죠. 스타 구하면 어차피 두 개가 코각의 관계, 각을 합해서 2분의 파이인 관계이다 보니까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상황이 이럴 거다. 여기가 P1이 있어요. P1이 있으면 떨어진 게 n분의 파이 P1. 여기 P2가 있어요. 이 수능 특강에서 많이 봤죠? n분의 2파이. P3가 있어요. 일로 가면 n분의 3파이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뿅 하고 온 것은 n분의 k파이예요. k번째 P점이니까요. n분의 k파이가 됐네요. 그러면 요놈의 각은 파이에서 너를 빼면 되는 거니까 파이 빼기, 여기 밑에다 쓸게요. 파이 빼기 n분의 k파이가 돼요. 그러니까 n으로 묶으면 n분의 n-k의 파이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뜻이지요. 맞죠? 맞네요. 그러니까 됐어. 스타를 구해볼까? 스타는 얘가 중심각이니까요. 여기 이쪽으로 내려온 거거든. 이렇게 왔거든. 여기에는 호가 있는데 여기는 중심각, 이쪽은 원주각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절반일 거라고. 얘가 2n분의 n-k의 파이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너는 2분의 파이 빼기 2n분의 k파이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얘가 스타 파트예요. 됐어요? 이거 뭐 이것분의 이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 그러면 얘가 스타인데 하트가 낫겠다. 각을 합해서 90도인 관계니까 하트가 2n분의 k파이예요. 이렇게. 이제 뭔가 됐어. 그러면 P0 PK라는 것은
2에다가 사인 하트가 되는 거니까 사인 2n분의 k파이가 되겠구나. 얘를 이제 구했어요. 그 다음 P0 P의 K 빼기 1은 인덱스가 하나 줄어든 것 뿐이니까 얘 또한 2의 사인 2n분의 K 빼기 1파이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됐죠? 여기까지는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P0 PK P0 P의 K 빼기 1 너에다가 사인 중심각이니까 중심각이 얼마였지? 2n분의 파이였나? 2n분의 파이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할 생각인 거예요. 삼각형의 넓이를요. 그래 위에다 쓸게. 이 두 개를 곱한 다음에 2분의 1 또 곱할 거기 때문에 2 하나만 살 것 같고요. 2에다가 사인 뭐 얘를 먼저 쓰지 뭐 2n분의 k 빼기 1 파이가 되고 사인에 2n분의 k 파이 요게 되고 그 다음에 사인에 2n분의 파이 이렇게 결정이 된 게 저 삼각형의 넓이에요. 됐죠? 그랬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야 이거 2n등분을 했대는데 그러면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합한 다음에 2배를 친 후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위쪽 반원의 넓이를 구해서 반원에 내접해 있는 상태죠. 걔를 구한 다음에 2배를 쳐놓고 나서 n을 무한대로 치면 되겠구나. 그렇게 할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구할 그 원의 넓이를 s라고 하면 얘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거예요. 좀 귀찮네. 이걸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있어요. n까지 한 다음에 2배를 할 생각이니까 이렇게 박으시죠 뭐. 해서 쟤를 계산할 거거든요. 그럼 얘가 2배 사인 이렇게 있고 곱하기 쓰자 사인 2n분의 k파이 있고 곱하기 사인 2n분의 파이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의미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앞으로 보내서 여기를 4로 만들어 놔도 괜찮은 것 같고 이슈는 여기 있네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여기가 문제네요. 자, 무한급수 문제죠. 수열의 합이 계산 가능할까 불가능할까부터 따져야죠. 딱 봐도 수열의 합이 계산 가능한 형태가 아니에요. 수열의 합이 계산 가능한 형태가 아니니까 작전을 세워야지. 극한과 부등식과의 관계를 이용할 거냐, 단조수렴 정리를 이용할 거냐, 정적분 변환을 할 거냐, 적분 판정을 할 거냐, 비교 판정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딱 봐도 뭔가 구분구조법 냄새가 막 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해. 왜냐면 시그마 걸고 인티그랄을 바꾸고 싶은데 이 두 개가 막 같이 있으니까 환장 똥 때리잖아요. 불편하단 말이죠. 얘가 불편하니까 야 이거 뭐 있나봐. 그래서 생각이라는 걸 합니다. 적분 문제도 그렇고 극한 문제도 그렇고 부등식을 만드는 건 중요해요. 부등식을 만들어 볼 텐데 지금도 조금 집중해요. 얘보다 얘가 각이 더 큰 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2n분의 k 빼기 1 파이 너보다 2n분의 k 파이 네가 더 크다는 걸 알고 있어요. k가 1에서부터 n까지만 일단 갈 거잖아. 우리 절반만 한 다음에 2배 쳤잖아요. 1에서부터 n까지만 갈 거이기 때문에 얘가 제일 작았을 때는 0이고요. n까지 가면 제일 컸을 때가 2분의 파이예요. 이렇게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근데 여기다가 사인을 걸었죠? 사인을 걸었으니까 사인 함수는 주어진 구간 안에서 증가함수예요. 증가함수니까 여기다 사인을 걸면 0이 되고 좀 어렵습니다. 계속 얘기하고 있죠. 어렵다고. 하여튼 됐어요. 이렇게 되죠. 어려운 거 만나면 우리가 또 하는 말이 있잖아요. 논술이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말 하죠. 수능은 적성에 맞아요? 내신은 적성에 잘 맞아요? 입맛에 딱딱 맞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견디고 좀 해보는 게 좀 중요해요. 화이팅! 아 부등식 만들었어요. 근데 어쩌라고 임마. 이제 좀 생각해봐 이제. 위에 게요.
이 작은 거 큰 거잖아요. 또 답안지 또 이렇게 써라 또. 아니야. 작은 거고 이게 큰 거예요. 여기 보면 작은 거랑 큰 게 곱해져 있고요. 2분은 양수거든요. 이렇게. 그죠? 양수가 되는 거니까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작은 거랑 큰 거 곱한 거는 큰 거 2개 곱한 거보단 작고 작은 거 2개 곱한 거보단 클 거 아니에요. 그건 괜찮으세요? 그래. 여기는 이제 보여줘 놓고 나서 너 필요 없잖아. 안녕. 빠이빠이. 여기 지워. 어쩌라는 거지? 어쩌기는 여기에 있는 너 있죠? 귀찮으니까 여기를 그냥 스타라고 할게요. 그럼 이 스타는요 부등식이 생겨요. 큰 거 2개 곱한 거보다는 작고 작은 거 2개 곱한 거보다는 크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인 제곱에 2n분의 k파이 큰 거 2개를 곱했어요. 거기다가 양수인 거 곱한 거예요. 사인 2n분의 파이 이렇게 걔보다는 작고 됐죠? 그 다음에 작은 거 2개 곱해요. 사인 제곱에 2n분의 k 빼기 1파이 사인 2n분의 파이 이거보다는 크다는 걸 알았어요. 부등식 만들었죠. 그 다음에 부등식이 생기면 시그마 걸어도 부동호는 바뀌지 않잖아요. 여기다 이제 시그마를 걸 거예요. 여기다도 시그마 걸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도 시그마 걸어요. 자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면 얘 극한에다 4를 곱하면 되는데 극한값만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 극한값을 여기다 리미트 때리고 여기다 리미트 때려서 같은 값으로 수렴한다면 여기에 극한이 개로 갈 거야. 그렇게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남았죠. 수능 3점짜리로 바뀌었어요. 꼭 그래야 돼요. 리미트 씨 그래야 돼. k가 1에서부터 n까지 사인 제곱 2n분의 k파이 사인 2n분의 파이 얘를 이제 표현만 하면 되는 거네요. 계산만 하면 되네요. 이것도 쉽지 않을지 모른다. 시그마 입장에는 k가 변수예요. 얘 변수야 상수야? 상수지. 앞으로 나갈 거지. 그 다음에 리미트가 걸릴 거지. 이거 사인이네요. 사인. 왜냐면 구분구조법으로 바꾸려고 보니까 델타 x 파트가 지금 없단 말이에요. 얘가 지금 델타 x 파트가 없으니까 사인에 2n분의 파이 3점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27번급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조금 더 변형해서요. 2n분의 파이를 나눠야 얘는 돼요. 이게 있으면 똑같은 게 내려와야 1로 수렴하니까요. 그래서 뒤에 있는 거는 k가 1에서부터 n까지 가고요. 사인 제곱 2n분의 k파이 쓰시고 분모 있는 걸 다시 쓰셔야겠는데요. 2n분의 파이 이렇게 쓴 후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야지 여기까지 된 거죠. 얘는 일단 수렴하고요. 얘는 전적분 변환이 되면 수렴한다는 소리니까 수렴하면 너랑 나랑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됐죠? 여기만 이제 계산을 하면 되겠네요. 얘를 전적분하는 변환하는 방법은 뭐 많겠습니다만 2n분의 k파이 얘를 xk라고 놓고 전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이런 표현을 써주신 다음에 갈 거예요. 얘가 xk라면 k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공차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니까 얘가 바로 공차가 되겠네요. 델타 x 이렇게 맞죠? 아 그렇게 되겠네. 그러면 얘는 이렇게 가겠네요. 앞에 있는 거는 1로 수렴할 거고 뒤에 있는 것은 인테그랄. 움직이는 거 봅시다. k 대신에 1 집어넣었죠? n을 무한대로 쳤어요. 그러면 0이고요. k 대신에 n 집어넣었죠? n을 무한대로 보냈어요. 2분의 파이죠. 정적분의 정의에 의해요. 그런 표현 쓰시면 됩니다. 사인 제곱의 x dx 이렇게 됐겠네요. 됐어요? 요 적분하는 건지 할 수 있죠. 얘는 같은 종류면 플러스 다른 종류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니까 2분의 1 빼기 코사인 2x라고 바꿔놓고 적분 열심히 치시면 답이 나오겠네요. 근데 이 답이 나오게 되면 거기다가 4배를 해야 s가 나오는 상태가 되겠네. 됐지? 오케이.
메모해 보세요. 서술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른쪽도 이걸로 수렴하고 왼쪽도 같은 방법으로 하면 너로 수렴하게 돼서 가운데 있는 극한은 얘가 됩니다. 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부분은 여기다 4를 곱해서 무엇입니다. 이렇게 작성하면 되니까. 오케이? 메모 마무리하시고. 근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원 같은 거를 쪼개서 각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금년, 작년, 재작년 EBS 교재 계속 나오고 있죠.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마 지금 뭐 수능 특강 같은 거 다 풀고 수능 완성도 풀고 계실 텐데 그런 것이 나오면 좀 주목해서 좀 봐주시고. 여기가 좀 어려웠어요. 부등식을 스스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웠습니다. 거기가 쉽지가 않았다. 정리 다 하시고 12-8번 또 깨지러 갑시다.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해보자고. 4개 변수로 표현되어 있어서 뭐 하나로 통일할 수 있겠느냐 보면 뭐 통일하려면 통일할 것 같기는 한데 좀 재수없게 생겼기 때문에 냅두기로 하고, 0에서부터 파이까지 각인데 n등분을 하래요. n등분을 하게 되면 세타1은 n분의 파이, 세타2는 n분의 2파이, 세타3는 n분의 3파이. 콜? 그렇잖아요. 여기 n등분을 할 거니까 한 조각의 각이 n분의 파이일 텐데 여기가 p0고 시초전을 여기로 잡으면 p1까지 가는 각을 세타1, 그럼 걔가 n분의 파이, p2까지 가는 각을 세타2, n분의 2파이. 그런 식으로 할 거잖아요. 그 pk까지 가는 것은 n분의 k파이고 뭐 그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삼각형 어쩌고 ak를 표현하라 그랬으니까 여기를 원점으로 잡고 요렇게 만들어서 여기를 pk 빼기 pk라 하고 여기를 pk 더하기 1이라고 해서 요렇게 생겨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볼까? 뭐 이런 뜻인가 봐요. 맞죠? 그러면 희초선이 여기다 치고 각을 따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각은 이제 세타 k예요. n분의 k인 그놈이겠죠.
n분의 k 파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각은 세타의 k 더하기 1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식의 각이 펼쳐질 거거든요. 왜 그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매개 변수가 띄워져 있는 거니까 얘의 좌표는 xk, yk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의 좌표는 x의 k 더하기 1, y의 k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왜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요, 요놈의 길이랑 요놈의 길이랑 이거의 각만 알면 되는데 이거의 각은 n분의 파이일 거잖아요. 맞지? n분의 파이일 거니까 생각해봐. n분의 2파이, n분의 3파이, n분의 파이지. n분의 k파이, n분의 k 더하기 1파이, 공차가 n분의 파이니까 n분의 파이지. 아무튼 n분의 파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개만 구하면 될 것 같거든. 첫 번째, OPK의 길이를 구하자. OP의 k 더하기 1의 길이를 구하자. 이 두 개가 이제 관건이죠. 근데 얘가 구해지면 얘는 자동일 것 같아. k 대신에 k 더하기 1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 그러네. 그 xkd가 뭔데? 일단 쓸게요. 너는 루트에다가 xk의 제곱 더하기 yk의 제곱이에요. xk라는 놈은 이루는 각이 중요해졌는데, 이루는 각이 세타 k이고 코사인 세타 k이고 이렇게 돼 있는 상태거든요. 세타 k라고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좀 하면 되지 않을까? yk도 마찬가지죠. yk도 각이 여기가 세타 k이고 세타 k니까 그렇게 써야 되겠네요. 그럼 이제 계산합시다. 루트에다가 앞에 거를 제곱해요. 1 빼기 사인 2분의 세타 k의 제곱을 하고 뒤에 거 제곱할 거고, 밑에 거는 또 앞에 거를 제곱하고 뒤에 거 제곱할 거고, 그 두 개를 더했잖아. 그 앞에 거 제곱으로 묶잖아. 앞에 거 제곱으로 묶으면 코사인 세타 k의 제곱 더하기 사인 세타 k의 제곱이 나올 거니까 1일 거 아니야. 다시 제곱해서 더했을 거 아니에요. 제곱해서 하면은 이거 xk의 제곱을 하면 코사인 제곱 세타 k가 되고, 쓸게요. 더하기 1 빼기 사인 이렇게 돼서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사인 제곱 세타 k가 되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거를 묶겠다는 거예요. 앞에 거로 묶으면 너 더하기 너니까 1이잖아요. 근데 앞에 거로 묶게 되는 순간 제곱의 루트를 박았는데 주어진 범위에 의해서 양의 값이 분명하니까 얘가 1 빼기 사인에 2분의 세타 k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뜻이에요. 됐죠? 이제 이게 나왔어요. 근데 너는 뭐냐면 밑에다 쓸게. 1 빼기 사인에 2분의 세타에 k 더하기 1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는 이제 했어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2분의 1 AB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쪽 지워요. AK는 2분의 1 곱하기 너너 작은 거를 먼저 쓸게요. 1 빼기 2분의 사인 얘랑 1 빼기 사인 아이쿠야 이렇게 쓸 게 많냐. k 더하기 1 이거랑 중심각 아까 n분의 파이였죠. 사인 n분의 파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됐어요. 이제 됐어요. 잠깐 이제 메모하시고 아래 걸 째려보세요. 근데 이 식 자체 세우는 것도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색함이 넘쳤죠. 지금 구한 게 뭐 이런 거예요. 요런 삼각형, 요런 삼각형,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서 뭐 요런 삼각형 이런 것들을 일반화해서 지금 구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얘기를 보면 선분을 막 연결을 하는데 X축으로 도형이 둘러싸여 있대요. 이 선분이랑 X축으로 둘러싸였어? 이 부분. 선분이랑 X축으로 둘러싸였어? 이 부분. 선분이랑 X축으로 둘러싸였어? 이 부분. 이런 것들을 다 합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삼각형들을 싸그리 몽창 합한 거랑 이거를 싸그리 몽창 합한 거랑 결국 애를 무한대로 치면 이 넓이를 근사하겠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위에 거를 이용하여 그랬으니까 자, 이 상황을 얘를 가지고 표현해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구분구조법 같은 걸 하려면 보통 이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직사각형을 쌓아놓고 하지 않습니까? 쌓아놓고 하는데 그런 방법도 일단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그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사다리꼴이잖아요. 대충 이렇게 얘를 합하고 있잖아요. 근데 알잖아. 이거하고 이거 사이에 있는 걸 넓이를 택해도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거를 쭉 쌓는 것과 삼각형을 쌓는 것이 같다는 뜻이란 말이죠. 그걸 해보라는 거예요. 아이쿠야, 그거 어떡하나. n-2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n-2고 여기가 n-1이고 막 이런 상태인데 어차피 뭐 맨 마지막 가면 뭐 빵이 될 거니까 n-2개를 더하나 여기 2개란다. n-2까지 더하나 하나 더 늘려서 n-1까지 더하나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왜 그딴 얘기를 했냐면 혹시 이것도 범위 만들 것 같지 않아요? 아, 세타 K를 그대로 둬도 좀 그런가? 알았어. 세타 K는 한 등분할 때 n분의 파이였으니까 n분의 k 파이인 거예요. 이렇게 n분의 k 파이인 거라서 ak를 다시 쓰면 2분의 1 빼기 사인에 2n분의 k 파이고 1 빼기 사인에 2n분의 k 더하기 1파인가요?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냥 바꾸기만 한 거예요. 사인 n분의 파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ak는 얘인 거죠? 얘인 거예요? 됐어. 근데 왜 k 빼기 1을 떠올렸냐면 이거 갖고 또 부등식 만들 것 같아. 왜냐면 이거를 합하고 리미트를 보낼 생각이잖아요. 합하고 리미트를 보내야 되는데 수열의 합이 계산 불가능한 경우라서 전점품 변화를 뭔가 할 것 같은 거야. 전점품 변화를 하려고 하는데 이 기분 나쁘잖아 얘가. 기분 나쁘니까 뭔가 부등식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부등식을 만들려면 일단 사인이 걸려있는 거기 때문에 증가 내지는 감소 상태 같은 걸로 뭔가 부등식을 만들고 싶은데 그 주어진 범위를 쳐다보면 K가 n-2까지 떨어지면 이게 n-2여서 무한대로 보내면 상관은 없지만 2n분의 n-1이 되는 거니까 좀 불편해요. 어차피 리미트 보내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n-1로 떨어지면 이게 2분의 파이도 될 것 같아. 좀 편할 것 같은 거예요. 상관은 없지만. 그래서 이렇게 해보려고. 지금 우리가 구할 그 SN이라는 것은 시그마 K가 0에서부터 n-2까지 AK이기도 한데 뭐 맨 마지막 가면 뭐 빵 되는 거니까 추가해도 상관없으니까 그 말 잠깐 써주면서 M 안 써도 뭐 알아먹어요. 이렇게 해도 된다 라고 표현을 해주시고 시그마를 걸 텐데 그냥은 안 되는 게 뻔하니까 부등식을 만들어 보자. 아까 했던 대로 천천히 할게요. 얘하고 얘를 먼저 쳐다보세요. 2n분의 k 파이 2n분의 k 더하기 1파이 얘가 큰 건 당연해요. 맞죠? 그래. 근데 k가 0에서부터 n-1까지 흘러 들어가는 거니까 얘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얘는 2분의 파이보다는 작거나 같고 여기까지 닦아랑 동일해요. 그 다음 사인을 걸었죠. 사인은 0에서부터 2분의 파이 사이의 증가 상태이기 때문에 사인을 걸면 1이고요.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왜냐하면 뭐 증가, 주어진 구간 안에서 증가해요. 뭐 이렇게 서술만 해주면 될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을 또 보자고. 얘가 1에서 널 빼고 1에서 널 빼고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범위를 한 번 더 구해줘야 되겠는데 얘가 잠깐 큰 거라고 생각하고 조그만 거라고 생각하세요. 1에서 큰 거를 뺀 게 있고 1에서 작은 것을 뺀 게 있어요. 1에서 큰 거를 뺀 게 더 작겠죠. 1에서 작은 것을 뺀 게 더 크겠죠. 그러니까 얘가 있고 야 사인은 왜 안 쓰냐. 이렇게 된다는 건 알아요.
여기 뭐 0이라고 써야지 왜 1이라고 썼을까? 얘기 좀 해주지. 아무튼 이렇게 됐는데 0과 1 사이에 있는 건 맞아요. 약간 됐죠? 이런 범위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요. 곱해져 있는 형태를 보니까 이거 작은 거라 하고요. 큰 걸 합시다. 그러면 이게 큰 거고요. 이게 작은 거예요. 이렇게 또 할 거야. 어차피 곱셈이니까 큰 거 2개 곱한 거보다는 작고 작은 거 2개 곱한 거보다는 크고 그렇게 할 생각이거든요. 이제 그걸 서술해 보자고. 여기다 시그마를 걸고 여기다 이제 쭉 하는데 시그마를 걸고 갈 건데 이렇게 할게요. 큰 거 2개. 큰 거 2개를 곱했죠. 사인 n분의 파이를 했죠. 그 다음에 2분의 1이 여기 있죠. 이것보다는 얘가 작을 것이고 야들 할게요. 그 다음에 조그만 거 2개를 곱한 것보다는 클 것이고 그랬으니까 2분의 1 빼기 아이고야 힘들다 2n분의 k 더하기 1의 파이 그 사인 제곱 사인 n분의 파이 뭐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시그마 걸릴 거고 1에서부터 n-1까지 시그마 걸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얘기는 이거겠죠. 너의 극한과 너의 극한이 같은 값으로 가면 얘는 거기로 수렴할 거야. 그게 답이야.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이제 리미트 걸린 이 값을 계산하는 게 문제네. 좋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SN이 그 SN이 뭐였지? 맞지? 리미트 SN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 리미트를 받기만 하면 되네요. 자, 리미트 아이쿠야 길다. 이거의 극한을 구해야 돼요. 잘 되고 있어요? 수열합이 계산 불가능해요. 근데 그 시그마 입장에서는 얘가 이제 변수가 아니거든. 델타 x 파트가 없으니까 아까처럼 앞으로 보내겠죠. 사인 n분의 파이 n분의 파이를 박아요. 2분의 1 앞에 쓸까? 여기 2분의 1 쓰고 그 다음에 잠깐만 리미트를 먼저 쓸까? 아이씨 2분의 1다 쓰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요. 곱하기 시그마 이렇게 있고 1 빼기 사인의 2n분의 k파이 제곱이 있고요. 얘를 다시 곱해야죠. n분의 파이 이렇게 있어요. 아 왠지 2분의 1이 일로 왔으면 좀 좋겠어. 일로 와. 일로 보냈어요. 보내놓고 이제 됐지 뭐. 여기 있는 2n분의 k파이를 xk로 놓고 문제를 풀고 싶어요. 그러면 k 앞에 붙어있는 계수가 공차니까 2n분의 파이가 공차예요. 얘가 델타 x 파트가 되겠구나. 정적분의 정의에서 출발을 할 거고요. xk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되는데
k 대신에 1을 집어넣고 n을 무한대로 치면 빵. k 대신에 n-1을 집어넣고 n을 무한대로 치면 2분의 파이. 1 빼기 sin x 제곱을 하고요. 네가 dx 전역분의 정의에서 그렇게 되겠구나.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것은 1로 수렴하는 거니까 1 곱하기 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요거만 계산하면 되네요. 얘야 뭐 전개해서 하세요. 뭐 1 빼기 2 sin x 더하기 sin 제곱 x 전개하면 되시겠고요. 적분됨 너도 됨. 아까 했던 것처럼 2분의 같은 종류면 플러스 다른 종류면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바꿔놓고 적분치면 답이 나오겠죠. 됐죠? 오케이. 얘가 4분의 3파이 빼기 2인가 나올 거예요. 답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계산하면 됩니다. 정리하고 다음 문제.
보자. 또 언뜻 잘 안 되죠. 그죠? 기본적인 접근. 왼쪽 정적분, 오른쪽 숫자 또는 문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숫자 또는 문자는 부호를 가진 넓이로 해석하자 하는 기본적인 접근이거든요. 근데 주어진 제시문에 의하면 뭐 아래로 볼록하고 증가하는 함수고 FA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정적분의 결과는 어쨌든 정적분의 결과니까 오른쪽이 뭔가 부호를 가진 넓이인데 무슨 넓이니? 사다리꼴인 거 보여요? 얘 사다리꼴이거든요. 그래서 넓이가 사다리꼴이야? FA랑 여기 FB랑 윗변과 아랫변의 평균값에다가 B 빼기 A를 곱하라 했으니 사다리꼴의 넓이를 표현해봐. 걔를 이렇게 쓸게. 구간은 A에서부터 B까지야. 그런 거네요. 그러면 F 쓰는 거는 해볼 만한 게 아래쪽 부분의 넓이를 T라 하고 위쪽 부분의 넓이를 S라 하면 T는 이미 메이드야. A에서부터 B까지 fx dx를 하면 t 부분의 넓이가 나오기 때문에 s라는 이 넓이를 아래 끝 a부터 위 끝 b까지 뭔가 g와 m이 튀어나오도록만 표현하면 되겠구나가 일단 관건이네. 맞지? g와 m이 튀어나오도록 해야겠네. 아, 그걸 어떻게 하지? g하고 m이 나오도록 하라고? GT의 정의가 뭐냐면 이 점이 떠 있으면 직선과 수직이 되도록 만들고 원함수와 만나는 점이 있으면 그때 그걸 GT라 했거든. 즉 x좌표가 t면 얘가 GT, x좌표가 1이면 요게 G1, x좌표가 2면 요 길이가 G2, x좌표가 x면 요거의 길이는 GX. 해석할 수 있지? 그렇잖아? 그런 건가 봐. 그래?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를 G하고 M을 통해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어쩌라는 거지? 어떻게 하라는 거지? 천천히 가보자고. 여기에 있는 이 x좌표를 x라 하자. 그 다음에 델타 x만큼 흘렀을 때 상황을 봅시다. 이 정도 할까요? 이렇게 해서요. x 더하기 델타 x만큼 흘렀어요. 여기에 있는 x좌표는 x 더하기 델타 x였을 거예요. 그렇게요. 그때 이 점 여기 x좌표가 x니까 이 점에서 수선을 때렸어요. 요만큼의 길이를 gx라고 칭한 거네. 그치? 요만큼의 길이를 gx라고 이게 x좌표니까 gx야. 뭐 어떻게 하려고 형? 이렇게 사각형,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이 직사각형을 쭉 쌓으려고. 그래도 되잖아. 요런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주르륵 쌓으면 그것도 여기에 있는 그 눈썹 모양의 넓이를 구할 수 있잖아. gx를 이용하라 했으니까. 또 기울기도 이용하라 했거든. 근데 기울기는 어떻게 이용할 건데?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방식이죠. 여기 수직 해보세요. 저 직각삼각형을 데리고 올게요. 이쪽으로요. 얘가 기울기가 m짜리예요. 근데 요만큼의 거리는 델타 x였잖아요. 이렇게 돼 있죠. 델타 x를 잠깐 뭉개고요. 기울기가 m이니까 비율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m이고 요만큼이 루트 1 더하기 m제곱의 b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손해설에는 세타로 놓고 그 탄젠트 시컨트 섞어서 쓴 게 있으니까 그건 참고하시고 여기 델타 x라고 두잖아. 여기다가 루트 1 더하기 m제곱을 곱하면 2라는 거지.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너는 루트 1 더하기 m제곱 여기에다가 델타 x를 곱하면 되겠구나를 알게 된 거야. 이렇게. 그러면 k번째 조각을 너로 두고 문제를 풀고 싶은 상태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거네. 쟤는 시그마 뭐 있고 리미트가 있고 얘는 이제 문제지에다 쓸 얘기인데 요만큼의 거리가 루트
1 더하기 m제곱에다가 델타 x를 곱한 거예요. 인정할 수 있죠?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요만큼의 이 길이, 요만큼의 길이가 x좌표가 x였으니까 gx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이죠. 리미트 시그마가 있고 루트 1 더하기 m제곱에 델타 x 밑변 곱하기 높이가 막 변하고 있는 거죠. gx가 막 변해요. gx를 구해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정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너는 dx가 될 것이고 너는 gx가 될 것이고 루트 1 더하기 m제곱이 될 것이고 이렇게 정적분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거겠네요. 됐죠? 좀 까다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얘랑 합한 게 hx라는 표현이니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루트 1 더하기 m제곱 gx 이렇게 표현이 될 거라는 거네요. 아, hx가 넣으면 되는구나. 맞아요. 이렇게 하셔야 되겠네. 지금 오늘 한 주제가 일반적으로 자르는 방법이 아닌 상황들만 지금 봤어요. 거의 지금 그렇게 보게 됐는데 경험을 좀 잘 해 놓으시기를 바래요. 자르는 방법이 다르죠. 그냥 일반적인 구분구조법 1편에서 설명했던 건 뭐였냐면 그냥 자르는 방법도 있고 혹시 리만 적분 기억나? 부등 간격으로 자르는 거 그것도 좀 했었잖아요. 거기에서 확장이 돼서 이쪽까지 가는구나 라는 거 보는 게 오늘 좀 주제였고 너무너무 어려워해요. 너무너무 어려워하고 힘들어해요. 손에다 드릴게요.